안녕하세요. 한동환입니다. 뮤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랄은 사전적 의미로 벽화라는 뜻인데요. 인터넷 기반의 화이트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트보드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도형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검색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캔버스에 들어와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뮤랄 사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뮤랄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 제가 뮤랄 사용법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정도만 쓸 수 있으면 기본적인 사용법은 어느 정도 익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뮤랄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됩니다. 마우스 휠을 아래로 돌리면 축소가 되고요. 위로 돌리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요. 최소치에 도달해도 더 이상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위치를 중심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를 듀얼 사용법이라는 박스 중앙에서 계속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확대 축소가 된 건데 마우스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확대를 하면 그쪽 부분이 확대가 되고 그쪽 부분이 축소가 되죠. 마우스 위치를 중심으로 확대 축소가 된다. 두 번째는 마우스 왼쪽을 클릭 후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캔버스를 확대한 상태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측 하단에 보면은 지금 좌측 상단에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화면을 옮길 건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후에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여기 보라색 박스도 옮겨가고 있죠. 그죠? 예, 이 보라색 박스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로 얼마든지 이 캔버스를 자유자재로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포스트잇 붙이는 방법인데요.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포스트잇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화면을 약간 옮겨서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포스트잇이 하나 생겼죠. 여기에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4개 귀퉁이에 점이 4개가 생겼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박스가 선택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사이즈를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귀퉁이에 점을 선택해서 확대, 축소,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짝 마우스를 왼쪽 아래 또는 오른쪽 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은 양방향 곡선 화살표가 나오죠. 그 얘기는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선택하면 상단에 보조 메뉴가 뜨죠. 요 양방향 십자가는 이동입니다. 근데 이동은 요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그냥 포스트잇 선택해서 움직여도 똑같이 이동이 됩니다. 이제 요 돋보기 모양은 이제 확대를 그 포스트를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마우스 휠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펜은 스케치로 변형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스케치로 변환할 거냐 물어보죠. Yes라고 누르면 스케치로 바뀌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라는 기능은 그림을 그리는 기능이다. 요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포스트잇 안에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포스트잇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포스트잇이 됩니다. 이제 텍스트 입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텍스트 입력을 하려면 여기 스위치 투 텍스트라는 걸 다시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다시 텍스트 모드로 입력하고 이미지가 사라졌죠. 다시 텍스트 모드로 변환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모드에서는 이 폰트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자 아이콘은 텍스트 포맷입니다. 선택을 해보면 폰트라든지 지금 한글 폰트는 지원을 안 하죠.
그래서 한글로 했을 때는 별로 변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볼체로 바꾸거나 이탈릭체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밑줄을 치거나 취소선을 하거나 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보더, 즉 테두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가 되어 있고 보면은 박스에 테두리가 실선으로 까맣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그 부분이 해제가 됩니다. 테두리를 표현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색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의 포스트잇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컬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링크입니다. 여기다 링크를 집어넣으면 이 포스트잇의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스위치 타입이라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기본은 정사각형 포스트잇인데 직사각형 포스트잇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 텍스트 모드로 변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원형 도형의 색깔을 채우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사이즈를 다시 조정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한번 사이즈를 이렇게 키웠다가 리사이즈를 클릭하게 되면 디폴트 사이즈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사이즈.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 이렇게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하는 법을 좀 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제목, 문장, 코멘트, 포스트잇, 도형, 아이콘, 표, 이미지를 검색해서 삽입할 수도 있고 그림을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 메뉴는 텍스트입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그 포스트잇을 선택했을 때 이 스위치 타입에 나왔던 포스트잇들이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텍스트 모드. 그래서 여기서 이제 T를 클릭하게 되면 음, 텍스트 입력이 되고요. 근데 지금 보면 텍스트 입까지만 들어갔죠. 이게 뮤랄의 단점입니다. 이게 외국 소프트라서 그런지 한글을 아직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하고 그냥 클릭하게 되면 력자가 안 들어가죠. 이제 텍스트 입력하고 마침표를 찍어주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야 그 마지막까지 입력이 됩니다. 한글 입력할 때는 텍스트 입력하고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스페이스바. 요거는 이제 문장을 적는 거죠. 문장을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은 설명을 적는 겁니다. 코멘트를 적는 건데요. 여기에다 코멘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send. 자, 그러면 코멘트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1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 코멘트가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이 여기에다가 필요한 것을 추가로 적고 싶을 때, 그러니까 표현은 안 되지만 누군가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을 때 코멘트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포스트잇 색깔별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뉴로 넘어가면 이쪽은 이제 도형입니다. 직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화살표도 그을 수가 있고, 곡선 화살표도 만들 수가 있고, 꺾은 선 화살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면 위에 보조 메뉴가 뜨죠. 이 무브는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의 타입을 점선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 바꿀 수가 있고 선의 굵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선의 모양을 다시 곡선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꺾은 선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 형태로 한번 선이 만들어지면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dd 라벨은
여기에 텍스트 입력. 예,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삽입하고 싶을 때는 라벨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사각형, 삼각형, 마름모,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 있고요. 또 한 번 이제 삽입된 도형에는 텍스트 입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에 도구 메뉴들을 이용해서 다른 모양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 메뉴들은 동일합니다. 아까 포스트잇하고 똑같이 색깔이라든지 테두리 같은 거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별 모양은 뭐냐면 이제 아이콘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엄지척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엄지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검색입니다. 이제 검색에다가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people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넣으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사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콘을 찾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레임워크인데요. 미리 정해진 레이아웃을 삽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프레임워크들도 제공을 합니다. 에자일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삽입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지입니다. import 이미지는 내 PC 이미지를 불러오겠다는 얘기고요. search라는 것은 검색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 만약에 제가 테슬라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테슬라 자동차들이 나오죠.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라든지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캡션은 지금 이제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이제 크롭이라는 것은 이제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특정 부분만 이제 보이게끔 자를 수가 있다. 회전이 돼서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정위치를 해놓고 크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똑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보이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자동차 부분만 자르겠다. 그러니까 크롭이라는 건 이제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딱 자동차 부분만 보이는 거죠. 크롭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이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아까 설명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는 부분은 이 제일 밑에 있는 드로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빈 화면에다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위에 메뉴가 쫙 바뀌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는 거라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얇은 선, 그 다음에 일반 가는 선, 미디움, 조금 굵은 선, 그 다음에 형광펜, 그 다음에 지우개, 이렇게 지우는 거. 자, 그 다음에 선 색깔을 바꾸는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끝났으면은 Done Drawing을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도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색깔을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편집하는 부분을 좀 볼게요. 일단 편집하기 전에 이 키보드에 C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왼쪽에서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삽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왼쪽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도 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C를 누른 채 들어가면 두 개의 도형을 선 또는 화살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C를 누르면 이렇게 십자가로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죠? 화살표에서 십자가로. 그 상태에서 선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포스트잇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C를 누르면 십자가가 된 상태에서 양방향 십자가 된 상태에서 그 중간에 위치하는 점이 동그라미 점이 4개가 있죠. 그죠? 거기에서 클릭 후에
옆에 도형에 위치하면 이 두 개는 이렇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서 갑니다. 자, 그리고 한번 선택된 화살표는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키보드에 C를 누르면 언제든지 화살표, 선을 삽입할 수가 있다. 커넥트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편집에 대한 건데 Ctrl C, V, X, D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선택을 하고 Ctrl C, V 하면 복붙, 복사하기, 붙이기. 얘도 Ctrl C, V 하면 복사하기, 붙이기 되죠? 요거를 이제 한 번에 하는 방법이 Ctrl D죠. D는 듀플리케이트의 약자입니다. 선택 후에 Ctrl D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듀플리케이트. 그리고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Ctrl X 하면 이제 오려내기입니다. 예, 기본적인 단축키는 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체를 동시에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삭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Shift 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온 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동시에 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Shift 키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된다. Ctrl Z는 취소입니다. 여러 개체를 하나씩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Ctrl 키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얘랑 얘랑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랑 얘랑 하면 요 두 개 대각선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따로따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걔네들만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뮤랄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죠, 그죠? 예, 한 번만 연습해 보면 뮤랄 사용법은 충분히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기능도 있지만 기본 기능 위주로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